권력 유지를 위해 국제사회와 주변국의 어떤 이야기도 듣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정신 상태는 통제 불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정의 원수로 조락된 만영 우리 태양에 감히 삿대질을 해대는 국악한 동정 대결 강요이며 남수은 땅을 유신 독재 시대로 사람 못 살 생지역으로 만들어버린 대결강에 대한 구호는 중화부터는 좋겠음에 오려있습니다. 네,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인한 남북 간의 강 대치가 계속됩니다. 추석 연휴에도요.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 얼굴 그림을 이렇게 사격하는 연습하는 관용으로 그 얼굴을 이렇게 복사해서 내걸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속상한데요. 그 속내도 알아보겠고요. 생활고의 수해까지 겹치면서 지금 북한이 한경북도 쪽에 이제 수해가 겹치면서 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주민들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이 북한의 동향에 대해서 고영환 국가안전전략연구원 부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국악 그 청년들 봤잖아요. 예, 맞죠. 그거 보면서 북한 생각이 좀 났을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국악이 우리 지금 남한에서도 한 20년 사셨잖아요. 예, 20년 이상 비교를 해보면 예. 어떻습니까? 이 국악사랑에 대한 부분. 국악 거기는 없습니까? 뭐 저렇게 우리처럼보다는 좀 적다고 볼 수가 있고 노래 부르는 창법이 다릅니다. 제가 그냥 비전문가로서 전 전문가는 아니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 뭐 춘향가나 이제 심청가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 보고 굉장히 특이하다. 북한하고 좀 다르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댔거든요. 여기 왔을 때. 근데 이제 그걸 뭐 저쪽에서는 뭐 주체 창법인지 뭐라 그런다는데 예,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어쨌든 다르다. 많이 다르다. 예, 그러나 거기도 국악이 있고 창이 있다. 그렇죠. 존재하는데 많이 다르다. 네, 많이 다르다. 거기는 주체 여기는 창법에서 옛날 그 전통을 쭉 그대로 이어받고. 끌어오는 것 같고 거기는 김일성, 김부자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려다라니까 뭐 저런 거 듣기 싫어. 다른 거 만들어 봐. 그래서 다른 걸 만들어서 다른 식으로 부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추석 명절을 셉니까? 안 센다는 얘기도 있고요. 추석 명절은 북한의 어떤 정권입니까? 1945년도에 소련이 들어와서 소련군 25군단이 들어와서 만든 정권이 북한 정권입니다. 네. 소련은 사회주의 정권이고 공산주의 정권 아니겠습니까? 김일성이가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던 이 미풍양속인 이런 추석과 설 명절 같은 것을 없애버렸어요. 왜 없애냐면 김일성이 봉건 잔재고 봉건 악습이다. 뭐 어디 가서 절을 하고 그러느냐.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래서 명절 자체가 다 없어졌는데 1985년도에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예술단 공연이 있었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김정일이 소위 배려로 민족을 사랑하는 배려로 1988년도에 추석이 명절로 됐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구정이 명절로 됐고 그다음에 이제 2003년도에 들어와서 1월 15일 정월 대보름이 명절로 됐는데 여기처럼 연휴가 아니고 3일 쉬지 않고 추석 당일 하루, 그다음에 구정 당일 하루. 북한은 다른 명절이 더 크거든요. 김부자 명절이 민족 최대의 명절이니까 거기는 우리하고 민족 최대의 명절 개념이 다릅니다. 거기는 민족 최대의 명절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생일이고 여기는 추석, 구정 이런 것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이고 많이 달라졌죠, 남북이. 거기는 이제 김일성부터 한 20대까지 가면 이제 20명의 그 생일이 아마 나라 이름도 바뀔 겁니다. 김일성 조선 이런 식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니고 만약에 김정은 정권 대에서 끝나지 않고 5대, 6대, 7대로 간다 그러면 아마 김일성, 김정일 조선이든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조선이든가 아마 그렇게 이름을 바꾸겠죠. 쉬는 날이 많아지겠네요. 그렇죠. 그냥 1년 내내 쉬겠죠. 한 20대까지 가면 그냥 그 사람들 명절날마다 이틀씩 놀면. 참 이것도 참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드는 거 아닙니까? 이게 벌써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그거는 세계사적 흐름하고 다르고 오직
전 세계적으로 북한만 그렇게 하는 나라니까 그게 세계사적 흐름이 도도하게 흘러가는데 거기 혼자서 막고 있다고 한들 그 막혀 있겠습니까? 떠내려 가겠죠. 88년 이전에는 또 추석 그러면 몰래 셌습니까? 아니면 아예 안 했습니까? 추석이라는 개념은 아예 없었고요. 아예 없었고. 아예 없었고 기일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날, 제삿날에 모여서 이제 추석, 송편 빚고 만두 빚고. 그래서 저도 추석 송편 빚던 어머니 옆에서 도와드리던 그런 생각이 나거든요. 제삿날. 네, 제삿날. 제삿을 제삿날만 지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추석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게 네. 고위급은 일단 고위급이고 돈 많은 사람들은 여행증도 뗄 수 있고 북한은 평양이랑 들어올 때 통행증을 떼야 그것이 평양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아, 외부에 사는 사람 평양 그렇죠. 들어올 때 다른 지역에서 통행증을 살던 떼야 사람이.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들어오려 그러면 돈이 또 많이 들잖아요. 네. 버스를 타고 들어와야 되니까. 기차는 뭐 가다가 전기가 가면 또 서고 또 네. 가다가 전기가 들어오면 또 가고 이러면서 그 자유기차라고 한다는데 그냥 제 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 기차니까 전기가 오면 조금 한 50km 가고 전기가 정전이 되면 또 서서 2-3시간 기다렸다. 그래서 자유기차라고 그런다는데 어쨌든 그런 기차보다는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잘 사는 집하고 못 사는 집하고 차이가 많죠. 잘 사는 빈부의 차이가. 집은 잘 사는 집은 모여서 송편도 빚고 만두도 먹고 뭐 차례도 좀 지내고 그러는데 못 사는 분들 자기네 지금 뭐 살기가 힘든데 그냥 밥 한 그릇에 국 한 그릇 떠놓고 절하고 뭐 그러는 정도로. 그러니까 민족 대이동 뭐 이런 게 없네요. 민족. 차 막히고 뭐 이런 건 없네요. 근데 추석 전날 같은 경우에 평양시는 조금씩 차가 좀 막힌다 그럽니다. 한번 유튜브에 북한의 차가 밀린다는 것이 떠서 그것이 이제 평양이 저렇게 차가 밀리지 않느냐. 근데 날짜를 보니까 추석 전날입니다. 전날은 좀 추석 밀립니까? 전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먹을 걸 구해와야죠. 돼지고기 사러 가야지, 기름도 사야지, 떡도 사야지 이러니까 차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저녁에 차가 많이 좀 밀려서 네. 그 장면을 어떤 외국인이 보고 야 평양에도 교통 체증이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던 건데 날짜를 보니까 그것이 추석 전날입니다. 주유소도 있습니까? 주유소도 있습니다. 주유소도 있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많지는 않겠죠. 주유소가 많지는 않고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 티켓을 가지는데 북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뇌물 중에 하나가 주유 티켓입니다. 그건 돈으로는 안 되고 티켓으로만 됩니까? 아니 그 달러만 있으면 살 수 있는데 주유 티켓은 북한 돈으로도 구입할 수 있는 주유 티켓이니까 이제 어떤 간부한테 들어갈 때 문떡도 들고 들어가면 이제 도당위원장, 중앙당 부장 어떻게 왔냐? 주유 티켓을 좀 들여왔습니다. 그건 얼마나 일을 하려면 말이야. 움직여야 되는데 기름이 없잖아. 그럼 주유 티켓을 넣고 주유 티켓 사이사이에 $100짜리 넣고 봉투를 주고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도당위원장한테. 주유 티켓 밑에다가 이제 달러를 넣고. 그래서 뭐 다른 거 부탁을 하고. 다른 거 부탁할 것을 부탁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 지금까지 뭐 과거의 대통령 제가 볼 때 사격에 관역으로 사용한 건 좀 아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관역으로 사격 연습용 거의 관역으로 사용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죠.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이게? 저희들이 한번 사무실에서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을 욕하는 언어들을 한번 뽑아봤거든요. 사무실에서. A4 용지 하나 가득입니다. 뭐 XX부터 XX까지 그냥 온갖 종류 욕은 다 있었어요. 그런데 저렇게 마녀처럼 그려놓고 저걸 노농족이대라고 하면 민방위대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마녀처럼 그려놓은 거 아닙니까? 저거는 박근혜 대통령 사진이 아니네요. 박근혜 대통령이 맞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저렇게 마귀처럼 그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누가 봐도 저건 박근혜 대통령은 아니에요. 그냥 마귀죠, 저거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눈, 코, 입이 전혀 아닌데 저거. 저기서 말을 미치광이 뭐뭐를 얘를 쏘아는 연습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대통령인데 저렇게 민방위 병들이 훈련을 하면서 실제로 사격 관역에다가 저 사진을 그려놓고 총을 쏘는 거죠. 그냥 저거는 어제 우리 민족끼리 TV에 처음으로 나온
영상이거든요. 네. 그 전에 말로는 욕을 많이 했어요. 뭐 정말 시장 잡배도 이야기 입에 올리기 힘든 막 또 여성들 욕하는 게 또 그렇잖아요. 남자 욕하는 거하고 욕하는 거는 사격 관영 저렇게 연습하는 거는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명박 대통령도 총으로 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다닐 때는 어떻게 총 연습을 했는가 하면 저희들도 외교부에서 1년에 15일씩 나가서 무조건 군사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쏘는가 하면 미제국주의, 일본 군국주의, 남조선 계례도당 이렇게 3개 그냥 사람 형태만 그려놓고 쏘는 연습을 했는데 네.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저렇게 진짜 대통령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또 얼굴도 많이 변형을 시켜서 저렇게 적에다 대고 실제로 총을 쏜다는 것은 사실은 남북 관계가 정말 네. 그런 것을 떠나서 정말 안 좋은 거죠. 저런 거는 하지 말아야죠. 야, 근데 네.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내가 볼 때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저건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야. 저는 눈, 코, 입도 아니고 뭐 머리도 아니고 아니야 저건. 근데 김관진 장관은 아까 잠깐 화면에 나왔는데 네. 그거는 좀 이렇게 비슷한데 그죠? 근데 뭐 저기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기분 나빠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고 그냥 뭐 우리가 그냥 텔레비에 나오는 그냥 마녀 그림을 그려놓고 저렇게 했네. 그 밑에다가 자막이 나왔어요. 아 밑에다가 써놨어요. 네. 이거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근혜 대통령. 에이, 그러면 제대로 그려야지 그림을. 그렇게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예. 지금 그 북한의 수해가 심하다면서요? 네. 그게 참 8월 29일부터 네. 9월 2일 사이에 두만강 지역에서 네. 수해가 납니다. 근데 왜 북한 어르신들이 두만강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요. 도만강이라 그래요. 도만강. 강이 보통 때는 무릎에까지밖에 물이 없습니다. 그러다가도 어떤 지역에 가면 물이 아예 없어져요. 그래서 물이 도망갔다 그래서 도만강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 하는 것이 두만강인데 저게 차고 넘칠 정도로 물이 내려갈 정도로 비가 많이 왔는데 네. 중국 쪽하고 같이 국경을 하고 있으니까 중국 쪽 제방이 있고 북한 쪽 제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 쪽 제방은 나라가 발전됐으니까 제대로 제방을 쌓았고 북한 쪽 제방은 흙으로 쌓았는데 거기다 또 뚝에다가 콩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감자도 심고 이러면서 뚝이 훼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국가가 보강도 못하고 하니까 물은 똑같이 났는데 두만강이 북한 쪽으로 터져나가면서 수백 명이 죽고 북한이 표현한 게 6만 9천 명의 이재민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기 이제 회령시부터 시작해서 뭐 무산군, 연사군, 경원군, 경원군, 온성군, 나선시까지 해서 두만강 연안에 있는 모든 군들이 다 피해를 본 거예요. 근데 참 하나 신기한 거는요. 네. 9월 2일 날 피해를 봐서 비가 끝났어요. 네. 근데 9월 10일 날 8일이 지난 다음에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들에 지나서 뭐 전국 인민들이 당원들이 군인들이 북부 조선 북부 지역 인민들을 돕자 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호소문이 나오고 지금 평양에다 짓고 있는 여명거리라고 있습니다. 여명. 네. 여명거리라는 것을 김정은이 지시해서 여명거리에 동원됐던 군대와 청년 돌격대원들을 목단 거기로 보내라. 그래서 그 이재민들을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8일 동안이나 기다렸을까요? 사실은 그 다음 날부터 구호 물자가 도착을 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김정은은 그동안에 뭘 했냐? 핵실험을 했어요. 아시죠? 9월 9일 날. 5차 핵실험을 그 5차 사이에 핵실험. 했구나. 예, 지금 5차 수해가 나가지고 지금 막 난리를 주민들 치는데 힘들어하는데. 핵실험을 했고 그런데 이제 핵실험하고 그다음에 이제 평양시에서 대규모 이제 축하 군중 데모를 해야 되는데 너무 민심이 안 좋은 거죠. 저쪽에서 아니 도대체 여기는 다 굶어 죽어서 사람들이 집도 다 떠내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핵폭탄 성공적으로 실험했다고 저렇게 좋아하는 게 저기 우리나라가 맞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김정은이가 민심이 하도 안 좋으니까 여명거리 건설을 동원하고 8일 만에 전국 그 사람들 그 한북도로 보내는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 우리 같은 경우는 기차로도 가고 트럭으로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중장비들이 가잖아요. 네. 함경북도로 올라가는 길은요. 기찻길이
함흥 쪽에서부터 고원에서부터 시작하긴 하지만 외선입니다. 철길이 외선인데 아까도 내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가 안 좋아요. 전기 사정이. 네. 기차가 4시간쯤 가다가 전기가 저면 안 오면 6시간이 서요. 네. 근데 사람들은 북한이 기계가 있습니까? 장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 동원돼서 가는데 사람 가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네. 기차 통과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사람들도 제대로 도착을 못하고 그래서 함경북도 주민들만 지금 동원돼서 있고 일부는 도착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차역들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런 사람들은 좀 북한은 또 많이 춥거든요. 여기에 비해서. 춥죠. 그러니까 저 6만 9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정말 안타깝죠, 사실은. 아니 뭐 이 지역도 그러는데 지금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렇게 그렇죠. 수해가 나면. 아니 갖다나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었댔는데 그 자체 집이 떠내려가면 논밭, 자기 텃밭, 북한에는 소토지라 그러는데 네. 텃밭까지 다 쓰고 내려간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국가는 도와주는 거 없고 한국처럼 뭐 헬기가 동원돼서 갖다 주는 것도 없고 사람들을 구해준 걸 누가 구해준 줄 압니까? 고립된 사람들을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헬기로 구해주고 그랬어요. 이게 정말 같은 나라로서 정말 71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났다는 건 정말 우리 민족의 비극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렇게 수해가 났는데 그 5차 핵실험이 뭐가 급한 겁니까? 그렇죠. 그 9월 9일 그 구구절 뭐 이거에 9시에 맞추려고 한 거죠. 우리나라가 만약에 우리나라 정부가 만약에 예. 저렇게 했다면 난리 났을 거예요. 난리가 났죠. 국민이 수해가 났는데 말이야. 그렇죠. 강화문 광장에 사람들 가득 찼을걸요. 진짜야. 예, 이거는 예. 참 할 짓이 아닌데. 저게 할 짓이 아니잖아 인간으로서. 그렇죠. 그래도 북한 주민들은 참 아무 일 없이 저렇게 순종하는 거 보면은 뭐 순종하는 건 순종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으니까 그런 거죠. 뭐. 네. 그 미군 폭격기 B1B인가요? 예, B1B. 네, B1B가 딱 왔다가 이제 갔습니다. 한번 쫙 오산나고 그냥 갔어요. 조금 더 한 며칠 더 있는 줄 알았더니 그냥 가셨는데 그분이. 자, 북한에서는 어떻게 뭐 아주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왔었죠? 예. 그 다음 날 네. 북한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했는데 북한에 아니면 북한 지휘부나 북한군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미군 비행기에 대한 트라우마. 6.25 전쟁 때 탱크를 밀고 내려와서 낙동강까지 대구까지 쭉 밀고 나갔잖아요. 결국 그 탱크들을 파괴한 것이 미군 비행기 폭격기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제가 1988년도 네. 9월 9일 날 네. 아포볼타라고 하는 나라 네. 부르키나파소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거기 블레즈 꼼파오레라는 대통령하고 같이 김일성이랑 같이 황해북도 사려원에 있는 비행 사단에 갔어요. 네. 비행 사단에 갔는데 이제 그 비행 사단에서 쭉 좀 비행기들 굴에 있는 거를 터널들에 있는 비행 전투기들을 보고 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0m 지하에 있는 조종사 식당에 가서 김일성이가 연회를 차렸거든요. 네. 부르키나파소 대통령한테 한 말을 제가 생생히 기억을 하고 그 말을 제가 뭡니까? 통역을 했는데 네. 6.25 전쟁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는데 미군 비행기 때문에 졌다. 네. 그 하도 파리처럼 성가시게 굴어가지고 우리 탱크들도 그렇고 우리 군인들이 참 혼났다. 그래서 내가 전쟁이 끝나지 이거 내가라는 건 제가 아니고 김일성입니다. 네. 김일성이가. 내가 6.25 전쟁 끝난 다음에 두 가지를 생각했다. 굴을 뚫어야 되겠다. 전국에. 두 번째 공군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네. 굴은 이제 땅굴 얘기하는 땅굴 이야기. 네. 그래서 북한이 땅굴엔 도사입니다. 아마 북한처럼 손으로 땅굴 그렇게 잘 파는 나라 없을 거예요. 네. 세계 1위. 네. 굴을 팠는데 네. 거기에 전투기들을 다 넣어놨어요. 네. 넣어놨는데 김일성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미군이 이번에 전쟁 또 일어나면 미군이 또 비행기를 데리고 올 겁니다. 많이. 네. 그 비행기들이 폭격을 하겠죠. 네. 그럼 우리 폭격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미군 비행기가 쉬러 갔을 때 우리 비행기들이 나가서 미군 기지를 칠 겁니다. 이러면서 아주 신심 드높이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뭐냐면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는 건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미군 비행기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B1P 같은 게 하나 오면 사실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산에 와서 오산에서 평양 같은 거 마 1.2로 넘어가면요. 네. 3, 4분이면 평양 상공 갑니다. 네. 북한 레이더가 쭉 펼치고 있겠죠. 저게 언제 넘어올지 어떻게 합니까? 핵폭탄을 가지고 있다는 비행기가.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네. 중국 그러니까 지금 북한 그때 5차 핵실험도 네. 우리 고현 선생님이 정확히 날짜를 맞췄었는데 자, 북한이 지금 어떻게 더 도발이 계속 될 것 같습니까? 그거 빨리 해주고. 네, 김동길 선생님 모셔가지고. 예. 지금 도발을 한 다음에 지금 중국의 입장을 우리가 가장 지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근데 어제 윤병세 장관하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네. 전면적인 제재 이행을 하겠다. 네. 북핵은 절대로 용인 안 하겠다. 그렇죠. 중국 사람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뭐 중국 사람들이 저는 믿어도 될까요? 전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중국 사람들이 지도국이 하나, G2국가라고 자기네가 얘기를 하는데 신형 대국이라고. 네네. 신형 대국이 지위를 차지하려고 한다면 중국이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 네, 이번에 할 필요하다면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북중 국경도 닫고 네. 필요하다면 원유, 기름 주면 안 파이프라인, 되죠. 기름을 주지 않고 정말 그러면 6개월 안에도 북핵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거든요. 네. 저는 중국이 양식을 믿고 싶고 네. 정말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정말 이 민생고를 어떤 민생을 목적으로 해서 석탄 수출 일부 허용하고 이런 것까지도 막아놓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중국이 제대로 한다고 하면 이번에 네. 핵 문제 해결에 큰 돌파구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북한은 이제 10월 10일이 당창건 기념일입니다. 네네. 당창건 기념일을 맞으면서 또 무슨 일을 할 겁니다. 10월 10일. 네, 10월 10일 맞으면서 미사일을 쏘던 6차 핵실험. 6차 핵실험을 하던 뭔가 하지 않으면 또 북한 사람들이 아니죠. 네. 중국이 이번에 좀 잘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그죠? 중국 사람들을 믿어보려. 몇 퍼센트 믿습니까? 중국 사람들 한 40% 정도는 중국 사람들 믿어. 40%.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